국민 앞에서 꾸준히 해왔던 약속이었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나서서 이 약속을 뒤집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사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이렇게 썼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이다. 자, 이러면서 이 대표의 공개적인 부결 요구는 당을 한 발 더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시겠습니다. 불체포 포기 또 거짓, 반식은 방탄용이었다. 새삼 혀를 차게 하는 이 대표의 어떤 말을 믿어야 하는지 또 믿을 만한 말이 있기는 한지 알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사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걷어찬 이재명 대표, 스스로 파기한 약속은 앞으로도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이 민주당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인지 투표 직전까지 의원들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몇 번이나 줄기차게 강조했던 그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을 깬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너무 과하다. 네. 특권 내려놓기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저는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빈총 겨누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예. 자, 방탄이 아니다. 빈총에 웬 방탄이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제만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2시에 시작되는 본회의 앞서서는 한덕수 총리 해임안이 또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여의도 국회는 지금 전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자, 양은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그 두 개 아닌 형식상으로 지금 맞붙는 모양새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민주당이 맞불 성격으로 올린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해임안인데 예. 사실 양측의 무게가 조금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해임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좀 탄핵하고는 다르고 직무정지라든지 예. 이런 효과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정말 그 오늘의 그 이벤트에 정점을 찍을 그럴 사건인데 가장 큰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고, 또 본인이 아까도 수차례 공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하냐. 당당히 맞서겠다. 10번이나 100번이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약속을 깬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느 쪽으로든 파장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결이 되면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그야말로 큰 타격이 가는 것이고, 예.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약속을 깬 것을 그야말로 공식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밖에는 없고요. 참고로 지금 이 결정적인 숫자가 28명입니다. 예. 가결되는데 그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예. 현재 양측의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결과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요, 이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또 가결하면 당 분열, 또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를 하면서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이 비열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가 권력 남용과 또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꼼수에 놀아나서 또 불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요, 황당무계하다, 정치 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던 좀 범죄자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석 달 전에 들으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계속 포기하겠다고 좀 밝혔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좀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좀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굳이 공개적으로 저 얘기를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표단속에 나섰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전화도 하고 그러면은 이쯤 되면 부결이 될 것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먼저 그런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보면은 그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면 그 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자기가 한 일들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 받으면서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조사를 받으면서 야, 이거 내가 그 판사 앞으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그 측근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류가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되겠다. 그러니 이거 내가 했던 말을 뒤집는 거든 뭐든 국민 앞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면 아마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성 지지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난리를 칠 것이고 표결할 때 국회 주변에 와서 과거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진입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듯이 그 주변에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결되는 것들을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런 행위에 대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님,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표를 계산까지 기자들도 해봤으니까 이 정도 분위기면은 가결은 좀 어렵겠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나요? 계산은 많이 해봤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어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6월에 본인의 발언이 있는데 이거는 국민적인 상식에서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예. 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글에서는 맥락은 부결을 해달라지만 결국에는 이번에 이 자체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본인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탄압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것이다. 그 문을 내가 열어줄 수 없다. 라는 것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예.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정당 정치, 특히나 야당을 탄압하는 듯한 지금의 이 정부의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봤을 때는 예.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표결이 좀 단식이 오래되면서 부결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표 계산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고요. 근데 어제 글이 이게 이제 독이 됐는지 약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해 왔죠. 조작이고 소설이라고 줄곧 비판해 왔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 저렇게 소설을 자신했으면, 저렇게 빈총을 자신했으면 굳이 방탄을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거기서 불구속만 받아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정말 날개를 다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선택은 하지 않았는지. 자, 진중권 교수는 이 대표의 입장 번복을 두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구속을 예감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검찰 조사 받고 나서 완전히 쫄아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올린 거가 이제 폭설을 터뜨렸거든요. 빵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분위기 띄우고 바람 잡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본인이 나서서 딱 하는 걸로 뻥 튀고 뻥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번에 진짜 끌려가면은 구속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필사적이고 진짜 무슨 절실한 거죠. 무엇에 그렇게 자, 그렇다면 이 부결 요청이 정말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할 것인가? 자, 지난번에도 찬성이 한 표도 많았거든요. 139표였죠. 그런데 물론 뭐 여기에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빠지면서 138표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아니다. 뭐 기권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부결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좀 의견들이 바뀌고 있는데 28명만 지금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표결 때 무효표 또는 찬성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지금 표심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표정은 지금 갈리고 있는데 잠시 후 이 박광훈 원내대표가 오전 10시 반에 이 대표가 이번에 있는 녹색병원을 또 방문해서 면담할 예정이죠. 예.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기서 또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는 힘을 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 대표와 가까운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비회기 기관을 둬서 영장심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당대표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일단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최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가부를 물으면서 또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강성 지지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국회를 둘러싸고 10만 명을 동원해서 또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까지 벌인다고 하거든요. 이런 압박까지 좀 10만 명이요? 뭐 일단 얼마나 올지는 봐야겠지만 이런 네. 또 집회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이자, 국회 주변에 둘러싸자. 네,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또 반면 당 일각에서는요. 부결 요청이 오히려 좀 가결적으로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방탄 정당의 혐의를 덜어내기는커녕 오명에 더 쐐기를 박았다는 건데 한 재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려는 이들도 이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과 비난에 대한 걱정이 좀 없지 않다면서 예. 여당과의 싸움에서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에 좀 부결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가 누워서 침 뱉기 한 격이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당이 부담을 져주되 이걸 명분으로 대표 사퇴를 해야 한다. 이걸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포스터, 검찰 출석했을 때도 포스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다 모이자입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 총집결한다고 합니다. 2시 본회의인데 오전 11시부터. 아마 이 시각에 뭐 좀 슬슬 모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그리고 만약에 가결될 경우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상이 뭐 굳이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 예상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뭐. 가결될 거다. 저는 가결될 거로 봅니다. 적어도 민주당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의원들이 28명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나 당신 사랑해 라고 얘기했다가 잠시 뒤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진짜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표현의 수위는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불체포 특권을 먼저 주장한 사람이다. 나같이 깨끗한 정치인한테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하냐? 빈총에 무슨 방탄이냐? 그리고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제가 당당히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바꾸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대표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예.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떤 피해자가 자기를 언제 불러라 라고, 물론 날짜를 협의할 수는 있어요. 나 언제 아니면 못 가. 이렇게 얘기하고, 야, 나 영장 청구하려면 언제 해. 이렇게 날짜까지 지정해서 하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회기 중에 처리해달라고 했었죠. 이재명 대표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럼 검찰이 정치 공작 수사를 했는지 본인의 주장이 맞는지 그것을 재판부 앞에 가서 가려보자는 게 영장실질심사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 공작하고 있으니까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판결을 판사한테 받아보라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가결이 되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영장 전담 판사 앞에 갈 거잖아요. 예. 근데 저분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세요. 자, 구속의 기준 여건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오신 저런 행위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방탄을 해서 계속 국회를 마비시키고 본인은 체포 동의안 부결을 시켜서 또 도망 빠져나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저런 일련의 행동들을 예.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쭉 지켜보면서, 야, 저거는 분명한 증거인멸과 도주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격한 표현 안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저분에게는 진실이라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구나. 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속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반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셔서 예. 그 정도 분량을 맞추면 방송이 끝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봐서는 이게 도주 우려 증거인멸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뭐 주장을 하실 수 있으나 도주 우려가 어떻게 단식을 20일 해서 병원에 있는데 무슨 도주 우려고, 야당 대표인데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제 검찰의 영장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또 적시를 했어요. 뭐 교사를 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일 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이 왜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냐고 판단이 되냐면 그런 오해를 사게 돼 있어요. 보통 수사 자체 한 6개월 하면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년 한 6개월 돼가고 있지요. 야당 대표의 수사를 했을 때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굳이 체포동의안들을 계속 국회에 주면서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결이 돼도 분열, 가결이 돼도 부결이 되면 방탄, 가결이 되면 분열, 이런 외통수를 노리면서 검찰이 계속 체포동의안을 던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검찰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라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한 게 아니라면 이분을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여기 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만 가려내면 검찰이 하는 소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달달 볶듯이 표적 수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찰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떤 부결 요청 부분들이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비판을 면할 수 없으나, 그를 감내하고라도 이 정치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대로 가결 처리를 통해서 뜻대로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 탄압에 뚝이 무너지기 때문에 검찰이 가만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다음에 가결시키면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 계속 탄압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양측 얘기 들었으니까 짧게, 요거는 민주당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비명계거든요. 비명계에 있으신 분들은, 자, 오늘 이게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돼도,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체제로 쭉 갑니다. 야, 다음에 나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결이 되면 지금 국회 밖에 지금 몰려오는 저 많은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저 사람들이 나한테 또 어떻게 할까? 이젠 수박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도
것도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민할까요? 참 이게 좀 고약한 선택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정말 나라도 혼란이 없는 부분인데 굳이 구속을 시키겠다고 저렇게 하는 건데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당의 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강성 지지층이 두려워서 어떤 이 결과가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 의원들이 신경을 쓰겠지만 나머지 대다수 의원들은 그 극성 지지층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투표에 맡겨놨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될 건데 부결이 됐을 시에는 저는 부결이든 가결이든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이쪽 편에서는 가결 부분을 주장했던 그 부분을 달성을 했을 때는 부결을 주장했던 친명계 의원들은 또 갈라지는 것이고 예. 또 부결이 됐을 때는 이 심리적으로 가결을 주장했던 의원들에서 이 당내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어떤 위상이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떻게 같이 가지라는 어떤 고민 하에서 당은 또 다른 분열의 이 단초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는 불행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목되는 게요. 이게 지난번 표결할 때는 신상 발언이라는 걸 합니다. 대부분 또 이제 억울하다고 거기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단식 중이에요. 양은경 기자. 이러면 신상 발언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형식상으로는 보통 신상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올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체포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체포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체포동의안 때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신상 발언을 했고 다른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절차를 거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대표가 신상 발언을 하러 나온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식하시는 분이 설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 단식을 두고도 이게 출퇴근 단식이 제대로 된 단식이냐, 단식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는데 지금 특히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황에서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재하 기자.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그 단식 지금 뭐 회복 중인 뭐 아직도 단식 중입니다. 회복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그 녹색병원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까 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신상 발언을 못하는 대신 원내대표가 대신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 내가 듣고 왔다. 그런 얘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일단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직접 밝힌 거거든요. 이거 기자들한테 10시 반에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이제 이 대표를 만나서 면담을 하면 아무래도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도부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 때문에 예. 가서 대신 그 신상 발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